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최근에 업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11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가 모두 부진한 상황이에요. 9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거리두기 1단계 하면서 이제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업체들의 그런 실적이나 주가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근데 11월 달 들어서는 11월 20일 이후죠.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제 확대되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게 되면서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이제 9월 중순부터 11월 19일까지는 거의 10% 정도 기존점이 성장을 해왔었는데, 이제 11월 20일 이후에는 마이너스 10%로 오히려 떨어진 상황입니다. 백화점은 코로나19 확산에 상당히 데미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전망할 때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백화점이 가장 전망이 좋을 것이다.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그 영향을 데미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기저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완화됐을 때 얘기고, 지금처럼 재확산이 될 때는 이제 백화점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애초에 한 3% 정도 11월달 기존점 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한 마이너스 2.5% 나온 것 같고요. 롯데는 8%까지 이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야겠죠.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전을 했는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엔 작년에 쓱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11월 1일 하루 만에 전체 성장률을 3, 4%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매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10월 31일과 이제 11월 1일에 이틀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1월 달 매출이 10월로 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0월 달에 기존점의 성장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게 요 쓱데이가 약간 선반영된 효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한 1%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래도 그 롯데마트가 이마트하고의 간격을 갖다가 조금 좁히면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점 같은 경우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온라인 매출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하고 달리 롯데마트 기존점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오센터에서 발생하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온전히 쓱닷컴으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PP센터에 대한 매출만 이제 이마트의 기존점으로 잡힙니다. 이거는 쓱닷컴이 별도 독립법인이잖아요. 우리가 연결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쓱닷컴하고 이마트는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네오센터 매출은 이마트 매출로 잡히지 않거든요. PB센터 매출만 잡히는데, 롯데마트는 온라인까지 다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성장률이 나아지는 상황이 있고요. 최근에 롯데마트의 이 온라인 매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죠. 롯데마트가 올해 10개 정도의 매장을 스크랩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회사가 100개 정도 매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진 점포가 스크랩을 하게 되면서 롯데마트의 기존점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대형마트는 그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지금 탑라인이 2%밖에 안 나옵니다만은 휴대폰 쪽의 매출이, 휴대폰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 기존점 전체 매출을 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저마진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마진 상품 매출 비중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롯데하이마트의 4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7% 내외 고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추석이 작년에는 9월에 있었다가 올해는 10월에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석 기간차 영향 때문에
추석 연휴 때 홈쇼핑 그렇게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추석 연휴가 있으면 아무래도 성장률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성장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건 GS 홈쇼핑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11월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겨울 상품까지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 이상으로 성장률이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진 개선까지 도모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제 여행 상품 비중이 줄고 이제 겨울 상품이 또 마진이 되게 좋아요. 뭐 패딩이라든지 온수 매트 같은 것도 이런 것들 마진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GP 마진 개선까지 그 도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롯데 하이마트하고 이제 홈쇼핑 업체들, GS 홈쇼핑이나 현대 홈쇼핑이나 이제 4분기 실적에 눈높이를 조금 높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 점상률이 계속 마이너스 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규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뭐 축구장, 야구장 10%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아예 못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학교 등교일수 같은 경우에도 제약이 있고 대학가 주변에 대학가 온라인 수업하고 있고 그런 상황, 유원지 뭐 이렇게 못 들어가고 뭐 잘 가지 못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하고 또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점상률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돼도 또 완화가 되더라도 그렇게 나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점포 증가가 상당히 좀 무섭죠.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 15,000개를 갖다가 지금 열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거의 1,100개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된 건데 원래 목표가 900개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요. 편의점이 가장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뭐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빵도 있고 치킨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막 한데 모든 프랜차이즈 가운데서 가장 패점률이 낮은 게 편의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패점률이 한 70-80% 되거든요.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잔존율이 70-80%예요. 워낙 이 가맹 본부에서 편의점의 직접적인 매출을 갖다가 케어를 하고 마케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편의점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빵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원료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넘길 때 거기에다 마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매출하고는 직접적인 연동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맹 본부들이 조금 그런 그 케어를 별로 좀 하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불만이 많고요. 하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그러니까는 편의점에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마진이 한 30% 남거든요. GP 마진이. 그 30%를 가지고서 6대4, 7대3으로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쉐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예 수익 구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안 일어나면 가맹본부도 마진이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까지 직접적으로 가맹본부가 책임을 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의 패점률이 상당히 낮고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고 특히 GS하고 BGF 같이 이제 탑 1, 2위 수요가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2020년이 이 시장 재편이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시장 재편이 왜 그러냐 하게 되면 2015년 이후에 가파르게 편의점이 증가를 했거든요. 담배값 인상 때문에. 그 담배값 인상 때문에 증가했던 이 편의점이 5년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2020년부터 타 재계약 시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재계약 점포 숫자가 1,000개 이상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엔 더 커요. 올해가 2,500개, 내년에 3,000개, 내후년에 3,500개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거의 10% 이상이 이 재계약 시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계약 시장을 누가 잡아가느냐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였는데 이게 탑2로 더 코로나19 때문에 더 탑2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GS하고 이제 BGF하고 이마트24는 이 편의점 가맹협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조금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거든요. 아무튼 이 세 개의 편의점이 분기별로 250개 내외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시장 재편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올해는 계속 감익이다.
이건 편의점은 내년도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지난 어제 최종 발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9시 이후에 백화점 같은 경우야 어차피 8시 반에 문 닫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11시까지 운영을 했던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좀 클 수밖에 없죠. 2018년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영업시간이 12시까지 해서 11시까지로 단축됐거든요. 이때 기존전수장률이 한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정비 부담이 커진 적이 있죠. 이마트가.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마트의 서울 수도권 점포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기존전수장률은 그렇게 되면은 한 2% 이상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 정도가 기존전수장률이 이제 떨어질 때 이제 분기별로 한 7, 8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영업시간 단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4분기 영업이익에 한 20억 원 정도는 감소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4분기 지금 영업이익을 저희가 한 6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한 이제 2%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2018년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있죠. 2018년하고 지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식품 온라인 시장이 워낙 많이 발달을 해 있고, 그리고 이마트가 이 시장에서의 패권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식품 온라인 시장의 확대에 또 기폭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 제한이. 예, 그리고 뭐 롯데닷컴이라든지 또 특히 홈플러스 같은 데는 온라인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홈플러스에 있는 고객이 추가적으로 이 이마트의 고객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기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쓱닷컴 성장률이 얼마만큼 오프라인의 이런 부진을 상쇄하는지가 관건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이마트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쓱닷컴이잖아요. 식품 온라인 시장의 패권을 이마트가 잡아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조금 예상보다 떨어지더라도 이제 쓱닷컴의 성장률이 뭐 60에서 70%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마트 주가는 뭐 그렇게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튼 12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적 접근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이 이제 불확실성이 이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쇼핑하고 하이마트로 좀 피해가는 이제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배당까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마트라든지 GS홈쇼핑, 현대홈쇼핑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유통업종 내에서도 이제 방어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GS 리테일과 홈쇼핑의 합병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두 회사의 주주들이 모두 불만이 커요. 두 회사 주주들이. 근데 역설적으로 이 말은 두 회사 모두 그렇게 손해볼 건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두 회사 모두가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두 회사 주주들이, GS 리테일의 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밸류에이션이 12배짜리예요. 이 주식은 이 밸류에이션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6배, 7배짜리죠. 그러니까 자기는 성장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 홈쇼핑은 대표적인 저성장이어서 밸류에이션도 낮은데, 이 덩치 큰 저 밸류에이션, 이 저성장 산업에 있는 회사를 내가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어요. GS 리테일의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유통에서 성장력이 가장 이제 오프라인 가운데서는 가장 큰 편의점에 투자한 건데, 이 저성장인 홈쇼핑을 갖다가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게 이제 가장 부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재무적인 입장에서는 GS 홈쇼핑이 PBR이 0.7배입니다.
근데 GS 리테일은 1.2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내가 지금 0.7배하고 1.2배하고 지금 서로 교환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손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되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홈쇼핑에 투자하신 분들 특히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주가가 더블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GS 리테일에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GS 리테일가 합병이 되면서 오히려 상당히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PBR로 보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M&A 시장이란 모를까 주식시장에서는 그 PBR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두 회사 주주들이 모두 불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이 합병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콜마, 아모레퍼스핏, 애경산업, 클리오, 연우 같은 이런 전반적인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4분기가 크게 방향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일단 내수가 부진하죠. 지금 면세점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소매 판매가 3분기에도 15% 이제 역신장을 했습니다. 4분기도 크게 다를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한국의 화장품 업종은 철저하게 중국 시장에 기대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이 지금 화장품 시장 자체가 이제 15%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한국의 수출이 지금 26%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화장품의 이제 업종도 이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 연결고리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수출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출 증가는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세점 물량입니다. 면세점의 이제 기업형 따이공 매출이 이게 수출로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럭셔리 브랜드, 그러니까 설화수나 후에 한정되어서 이 수출 증가의 수혜는 이어지고 있는 거지, 이제 대부분의 한국의 브랜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중국의 경쟁 심화예요. 경쟁 심화. 그러니까는 이 수출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게 되면 지금 유럽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유럽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면 에스티로더라든지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은 지금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는 데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더 마케팅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을 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라든지 선화수가 지금 광분기 때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3분기 때도 그래도 의미 있는 성장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아모레퍼스핏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이 워낙 좋지가 않잖아요. 이 면세점 쪽이 지금 49% 이렇게 역신장을 하게 되면서 3분기 때 상당히 실적 부진의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6만 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20만 원 언저리까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그 다음에 면세점 매출이 부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20만 원 넘기 위해서는 이 4분기 면세점 매출이 한 마이너스 20% 언더까지는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마이너스 한 25% 내외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LG생활건강은 또 어때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LG생활건강을 더 사기는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어법인이 15%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이제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좀 제가 3분기 프리뷰할 때도 이 탑픽 종목이었었는데, 그런데 실적이 어느 정도 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송구한 마음이 들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거 10만 원까지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뭐 원인 쇼크 났으니까 뭐 그렇게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9만 3천 원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만은 컨센서스보다 한 60억 정도가 덜 나왔거든요. 이제 이거는 30억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수출 규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30억 정도는 국내외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저하됐기 때문인데 뭐 펀더멘털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국내외 수익성이 모두 제고되고 있잖아요. 매출이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의 효율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설비 증설이 또 완료가 됐고 신규 라이센스까지 받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관건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광저우법인 이 중국에서 매출이 부진했는데 특히 광저우법인에서 이 9%밖에 성장을 못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가장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코스맥스는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기대어서 성장할 수가 있는 특히 중국의 로컬 화장품 브랜드들의 성장에 이제 가장 수혜가 큰 업체인데 시장 성장률이 15%인데 지금 9%밖에 성장 못했다는 것은 MS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큐에 이 광저우법인이 15% 정도는 성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말하기를 광저우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퍼펙트 다이어리의 광군제 수요가 4Q로 이전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맞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퍼펙트 다이어리가 최근에 좀 화서자라는 신규 브랜드한테 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코스맥스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화서자가 뜨고 있는 건 맞지만 퍼펙트 다이어리가 이번 광군제에서도 1등을 했어요. 절대적으로 이 중국 색조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10월달 생산량을 보게 되면은 이 광저우하고 상해 합쳐가지고서는 뭐 5천만 개 생산을 했다라고 지금 회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한 20% 내외 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수량 기준인 거고. 수량 기준으로는 한 20%라고 하더라도 좀 ASP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4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그 전제 조건이 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9만 원까지 하락한 것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들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왜냐하게 되면 이제 코스피가 2,600까지 이제 오르게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그냥 연말 그 성과 이제 수익에 만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전반적인 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맥스는 대표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화장품 업종에서 LG하고 지금 코스맥스를 들고 있었는데 LG는 이제 대표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 이제 대표 종목이다 보니까는 그냥 스테이 하고 있는 거고 코스맥스를 주로 팔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만 원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내수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방어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져야지 이제 기업의 이제 이익이 좋아지게 되고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용하고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가계의 이제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의 초기에는 이제 수출 관련된 업종들이 실적이나 주가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에 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항상 이제 코스피가 좀 이렇게 정점을 지날 때, 요때 이제 내수 유통업체들이 이제 방어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죠. 5월 중순부터 이제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아무튼 환율이 가장 큰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이게 역축입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강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이제 수출 종목들, 삼성전자가 상당히 빛을 발휘했고 내수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쉬었죠. 그러다가 코스피가 2,300 이렇게 정점에 와닿았을 때 이때부터 코스피가 이제 11월 정도까지 이제 쉬었습니다. 환율은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비로소 이마트나 LG생활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내수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좋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코스피가 이렇게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아래로 갈까 위로 갈까 갈등을 하다가 지금 위로 간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뭐 2,600까지 지금 와닿아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거의 1,000원을 깰 추세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환율도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주도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이마트나 LG생활건강 주가도 좀 많이 오른 상태이고 업황도 좀 부진하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주도주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비대면 종목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 소재, 철강, 조선까지 지금 건설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가 또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센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뭐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튼 이런 체인을 타고서 내수 유통업체들도 좋아지게 될 겁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요게 이 코스피가 좀 쉬어갈 때 환율도 좀 봐야 되겠고 이 코스피하고 삼성전자가 좀 더 쉬어 들어갈 때 이때가 이제 또 내수 유통업체들이 주가가 반등을 좀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펀더멘탈과 수급이 전반적으로 내수 유통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인 상황이다. 설상가상인 상황이다. 당분간은 이제 GS 홈쇼핑이나 롯데 하이마트 같이 배당 그리고 실적, 그다음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인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